저 좀 억울한 거 하나 있는데요. 뭐 그렇다고 그걸 눈살 휘푸리기는 그렇고, 저는 좀 한가하니까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점심시간이 딱 1시간이니까 그때 나와서 막 밥을 먹으려면 막 줄 서서 먹는 데는 못 먹잖아요. 특히 경찰관들은 더 그랬죠. 그런데 점심시간에 붐비는 건 알아요. 그리고 저도 붐비는 데 가면 대접받지 못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근데 직장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못 하시겠죠. 근데 저도 어디 갈 때, 어디 갔다가 그 집이 맛집이라고 해서, 그리고 저도 밥을 빨리 먹고 그 다음 일정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에 갔는데 굉장히 친절하셨어요. 친절하신 분인데 그래서 막 치우고 제 자리를 주시면서, 아, 점심시간인데 오셨네요. 직장인들 밥 먹는 시간인데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나도 좀 차려입었는데 너무 이렇게 퇴직한 그 정말 할머니 티가 나나?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, 내 돈 주고 내가 밥 먹는데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지? 그러면서 순간 왜 이렇게 천덕꾸리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또 어떤 그 점심 때 거리에 나가면 정말 오전에 지하철에 막 사람들 막 부딪힐 정도 뛰어가는 걸 보면 나도 저랬었지 하고 저는 러시 시간을 좀 피해서 외출을 하거든요. 그러고 나서 조금 10시, 11시 되면요. 정말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안 다녀요. 그런데 11시 30분쯤 되면 사람들이 건물에서 정말 한두 명씩 나오는데 그 있잖아요. 출입증, 그 신분증이라고 하나요? 그걸 목에 하나씩 다 걸고 나오는데 그게 명품 목걸이보다 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. 전에는 그거가 이제 출입증이니까 굉장히 귀찮고 막 목이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정말 옛날에 아메바사의 마패처럼 그 이 파란 줄 달린 출입증 있잖아요. 그게 그렇게 저게 뭐라고 저렇게 부럽지?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12시 55분 정도 되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각 건물이 청소기처럼 느껴졌어요. 진공 청소기를 쭉 빨아들듯이 정말 1시 5분 전이면 사람들이 카페고 식당 씻은 듯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애쓰게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 이 얘기가 정말 이걸 정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. 저가 한 1년 동안 정말 너무 치열하게 살았어요. 이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놀려고 했는데, 그래서 만약 1년 동안에 계속 직장에 있었으면 휴가도 가고 주말에도 좀 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못 쉬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제 자신이 주인이고 제 스스로가 1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업주는 저 자신이죠. 아주 악덕 기업주였어요. 휴가도 안 주고. 그래도 경찰관에 재직하면서 어떤 강의도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. 큰 강의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강사료를 받고, 또 강사료 문제가 아니라 또 제가 좀 가려서 가기도 하고 꼭 가야 될 공기업이나 어떤 의무교육, 어떤 지역 뭐 이런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데만 골라서 다녔죠. 왜냐하면 그런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이런 신고 의무자 교육이 필요하니까 현직 경찰관이 또 강의해 주는 게 좋으니까 갔었고, 그러다 보면 부수입도 생기고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래도 제가 강의를 좀 했었던 거니까 좀 우리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, 경찰에서는 나름 그래도 베테랑까지는 아니지만 잘하는 강사라고 인정을 받았는데, 제가 50%센터에 가면요, 뭐 강사 50%센터가 뭐 등대교실 아니면 뭐 서초 같으면 BTS 뭐 이런 식으로 초보 강사들을 모집합니다. 그래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서, 그러니까 동네마다 하나씩 있잖아요. 근데 강의료가 1시간당 2만 원, 많으면 4만 5만 원이에요. 그러면 2시간을 해봤자
5만 원 내지 10만 원인 거거든요. 그래서 아우 내가 이런 걸 해야 돼? 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원서를 냈어요. 은퇴 관련 강의를 하겠다 하고 최근에 이제 니체 관련 책을 쓰면서는 철학 관련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콘텐츠를 해서 보냈어요.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? 죄송합니다. 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아니 내가 이런 것도 떨어지나? 그게 저는 그냥 내가 소일거리로 봉사하고 나 개발을 위해서 제가 계속 강의 자료도 만들고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저를 위해서 정말 재능 기부 개념으로 썼는데 아니더라고요. 심지어 뭐 어떤 역사 박물관에 그 고궁 같은 데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설명을 하잖아요. 그것도 재능 기부로 교통비도 안 주는 데도 있고요. 시간당 시급 정도 받는데도 실제로 역사 전공했던 분, 뭐 학교 역사 선생님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. 내가 바깥의 세상은 이러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또 내가 경찰에서는 이러한 보수에 이런 교수님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제가 대학에 경영교수 활동도 했었거든요. 그렇지만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. 나이가 많으니까 보수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고 제가 나 내려놨어 라고 이렇게 갔는데요. 택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. 저희가 계속 겪었던 입시 경쟁, 입사 경쟁 했던 분들이 다 뭐 대기업에 가신 분도 있고 저처럼 공직에 간 사람도 있고 이랬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대로 지금 다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 경쟁률이 바깥에서 퇴직자끼리 저희 그룹 있잖아요. 그대로 와서 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뭐 그 정도야 나는 당연히 뽑아주셔야 되지 않아? 이건 정말 제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.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내가 이런 큰 공부를 했다.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보다 아니 저 이상의 모든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 마음도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도 시급에 대한 그런 일자리를 찾으려고도 노력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시급도 있지만 자기가 계속 뭔가 개발하고 자기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. 물론 급여도 중요하죠. 그런데 한 달에 50만 원을 고정수입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다르고요. 지금 매 연초는 노인 보람 일자리 50만 원을 모집하고 있는 기간인데요. 모든 일자리가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. 저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.